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며 4만 달러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USDT 테더인데요. 테더의 신규 발행 소식이 나왔습니다. 같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억 USDT의 테더가 신규 발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로 4,397억 원 규모인데 4억 USDT가 추가 발행이 된 것이죠. 2017년 말 2018년 초 이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장 당시 USDT의 엄청난 발행이 있었기에 많은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의 경우는 테더의 발행이 비트코인과의 가격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비트파이넥스사와 테더사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과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는 상태여서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었었죠. 과연 이번 4억 개의 USDT의 추가 발행이 비트코인 가격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금의 지위를 빼앗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죠. 안전자산, 자산을 지키는 해지 수단으로서의 자리를 잘 잡아가는 중인데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하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나왔는데요. 블룸버그의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훨씬 낫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는 BTC가 금보다 낫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블룸버그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금보다 낫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할 잠재력은 다시 이전 고점이었던 2만 달러로 돌아갈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 2021년 암호화폐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BTC 가격이 2만 달러로 회귀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금보다 비트코인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명확하게 근거를 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모든 면에서 금보다 비트코인이 낫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자산의 대표격으로 불리우는 금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안전자산, 이제 해지 수단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과 비교를 하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속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금을 추월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시가총액 면에서 본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1조 달러, 금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12조 달러로 12배가 차이가 나지만 현재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봤을 때 금의 비중을 줄이면서 비트코인의 비중을 늘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과 금의 역전 현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는데요. 무려 1천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죠. 이에 대해서 한 CEO의 경우는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는 미 바이든 경기부양책이 비트코인의 호재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이크 노보그라치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부양책은 BTC 호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바이든은 1월 중 추가적인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2,000달러씩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건 바 있는데요. 그중 많은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이 돈이 젊은이들의 수중에 들어온다면 그들은 바로 비트코인 계정으로 향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번 미국의 경기부양책 당시 개인당 1,200달러 상당의 금액을 미국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었죠. 이때 당시 비트코인의 1,200달러의 매수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경기부양책의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의 유입이 될 가능성,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경제는 망가지며 무제한적 양적 완화로 사람들의 자금이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경계하고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주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며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현재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움직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은 시장인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로 인한 달러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와 정반대되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등 많은 일들을 겪으며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통로로 불리우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포모가 엄청난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운용 자금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그 폭 또한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운용 자산이 무려 27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총 운용 자산 규모가 27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운용 자금이 200억 달러를 돌파한 뒤 6일 만에 52억 달러가 늘며 252억 달러, 이제는 만 하루 만에 22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신규 자금이 엄청난 속도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단 하루 만에 22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펀드를 합치게 된다면 그 금액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이 정말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직 제도적으로는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는 하나 기관 투자자들의 인식 속에서 금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낫다, 새로운 자산군이 탄생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던 인식의 변화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서도 일어나 더욱 큰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이끌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영국의 금융당국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정책 마련을 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공개 수렴하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는 영국의 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정책 마련을 위한 업계 의견 공개 수렴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브렉시트가 발효된 가운데 영국 금융당국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등 관련 규제 마련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을 추진 중이라고 암호화폐 미디어가 전했습니다. 공개협의 발표에서 영국 재무부의 경우는 업계 다양한 이익관계자, 특히 암호화폐 자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의견을 환영한다 이야기를 하며 암호화폐 시장 관계자들과 발맞추어 나가겠다는 의견이죠. 현재 영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공식 법적 정의가 없는 상태인데 이번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정확한 정의 구축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스테이블 코인 운영 자격, 유지 방식 등등 큰 프레임워크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 재무부 산하 핀센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정한 것과는 180도 다른 방식이죠. 이때 당시에는 암호화폐 산업군과 발맞춰 걸어간다는 느낌보다는 틀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넣어서 가두는 방식 정도로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영국은 상당히 민주적으로 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다면 미국과는 다르게 크게 잡음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한 번에 완벽한 제도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견고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 하면 이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미 SEC와 리플사의 소송 문제입니다. 현재 많은 리플, XRP의 투자자들은 리플사가 승소를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 변호사의 경우는 리플 승소 시나리오가 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미국의 변호사는 리플 승소 시나리오는 망상이다, SEC와 합의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MB 크립토에 따르면 워싱턴 소재 로펌 앤더스 킬의 파트너 스티븐 펠리의 경우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은 생존을 위해 미 SEC와 합의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리플사가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한다는 시나리오는 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XRP가 법적 다툼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SEC와 합의를 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네요.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하게 될 경우 알트코인들의 대상승장의 시작이 열리며 패소할 경우에는 XRP발 암호화폐 시장의 대규모 덤핑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XRP와 비슷한 성격의 암호화폐는 모두 다 증권으로 분류가 될 테니 말이죠. 과연 이번 소송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게 될까요? XRP의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리플사는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사의 공식 트위터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각국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이죠. CBDC 간의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리플사가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그저 XRP 투자자들이 예전 자료들과 약간의 뇌피셜을 섞어서 말했을 뿐이죠. 지금 이 소식은 리플사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CBDC의 직접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리플사의 경우 XRP를 통해 CBDC의 브릿지 역할을 지원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신용평가사 와이스 레이팅스의 경우는 감독당국이 은행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화폐의 미래임을 암시한다고 하는데요. 리플의 보고서에서 CBDC가 향후 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런 비전을 강조하면서 2021년이 이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중립 브릿지 자산 XRP의 필요라는 한번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는 CBDC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상호작용하고 고속, 저비용 수수료 및 확장성을 위해 개방형 표준과 중립적 브릿지 자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의 경우는 XRP가 다른 코인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두 개의 다른 통화를 연결하는 이상적인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XRP는 다른 어떤 디지털 자산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확장성이 뛰어나다. 두 개의 서로 다른 통화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데 이상적인 도구이다. 또한 이 솔루션은 CBDC의 직접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 뇌피셜로만 떠돌던 찌라시를 리플사가 직접 글로벌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글로벌 기관들도 아마 보고 대충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XRP가 증권이라는 승소에서 승소해야겠죠. 증권을 통화간 브릿지로 사용할 수는 없을 테니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복잡해져가는 XRP와 미 SEC와의 소송 스토리가 과연 어떤 결말로 끝이 나게 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